토니 타카타니의 진짜 이름은 토니 타카타니였다. 사람들은 그의 그 이름, 호적상의 이름은 물론 타카타니 토니로 되어 있지만 윤곽이 뚜렷한 얼굴 생김과 꼬불꼬불한 머리카락 때문에 어렸을 때는 곧잘 혼혈아로 착각하였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의 일이니 세상에는 미군의 피가 절반 섞인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명실상부한 일본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나카타니 쇼자부로라고 전쟁 전부터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진 재즈 트롬본 주자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약 4년 전쯤에 여자가 얽힌 성가신 일이 생겨 일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어차피 떠나는 거니까 라면서 악기 하나만 달랑 들고 중국으로 건너왔다. 그 당시에는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하루면 상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도쿄에도 일본에도 잃어서는 안 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민원이란 것도 없었다. 게다가 그 당시의 상해란 도시가 제공하는 기교적 문화는 그의 성격에 오히려 잘 맞는 듯 하였다.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의 갑판에 서서 아침 햇살에 빛나는 상해의 우아한 거리를 보는 순간 타카타니 쇼자부로는 상해가 마음에 쏙 들고 말았다. 그 빛은 그의 앞날에 아주 밝은 무언가를 약속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때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그런 덕분에 그는 중일 전쟁에서 진주만 공격 그리고 오폭 투하로 이어지는 전락격동의 시대를 상해의 나이트 클럽에서 한가로이 트럼본을 불면서 지낼 수 있었다. 전쟁은 그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요컨대 타키타니 쇼자부로는 역사에 대한 의지라든가 성찰 같은 것은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이었던 것이다. 마음껏 트럼본을 불 수 있고 하루세끼 그럭저럭 때울 수 있고 여자가 몇 명 주위에 맴돌고 있기만 하면 그 이상은 딱히 바라지도 않았다. 사람들도 대부분 그를 좋아하였다. 젊고 남자답고 게다가 악기를 연주하는 솜씨도 좋으니 어디를 가든 눈 온 날의 까마귀처럼 눈에 띄었다.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자들과 잤다. 일본 여자에서 중국 여자, 백인, 러시아의 여자, 창부와 유부녀, 아름다운 여자와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여자까지 그는 거의 닥치는 대로 여자와 섹스를 하였다. 타키타니 쇼자부로는 그 달콤한 트럼본 소리와 거대하고 활동적인 베니스로 당시 상해에서는 명물적인 존재로 추앙받기까지 하였다. 그는 또 본인은 딱히 의식하지 않았지만 쓸모있는 친구를 만드는 재능도 탁월했다. 그는 육군 고관이며 중공인 부자들 그 밖에도 전쟁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익을 챙긴 위세등등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그들 대부분은 항상 윗도리 속에 권총을 숨기고 있고 건물을 나설 때는 우선 거리를 좌우로 쭉 살피는 그런 타입의 인간이었지만 다케타니 쇼자부로는 어쩔 일인지 그런 사람들과 마음이 잘 맞았다. 그들 또한 그를 각별히 귀여워하였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들은 기꺼이 다케타니 쇼자부로의 편리를 도와주었다. 그 시대의 다케타니 쇼자부로에게 인생이란 실로 손쉬운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런 편리한 능력도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수상한 패거리들과의 교류로 중국 군들에게 잠식혀 오랜 세월 형무소에 처박혀 있게 되었다. 같은 식으로 투옥된 사람들 대부분이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잇따라 처형되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형무소 뜰로 끌려나가 자동 혼총의 제물로 되는 것이다. 처형은 항상 오후 2시에 거행되었다. 피용하는 딱딱하고 압축된 자동 혼총의 총성이 형무소 뜰을 울렸다. 그때가 다케타니 쇼자부로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다. 그곳에서는 삶과 죽음이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었다. 죽는 것 자체는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다. 고통은 아주 짧은 순간에 끝나고 만다. 지금까지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고 무수한 여자들과 자기도 하였다. 맛있는 것도 먹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다. 인생에 아쉬운 것은 별로 없다. 이 전쟁에서 수백만을 달하는 일본 사람들이 죽었다. 훨씬 더 참혹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다. 그는 그렇게 각오하고 방 안에서 느긋하게 휘파람을 불며 지냈다. 하루하루 창살이 껴있는 조그만 창문 밖으로 흐르는 구름의 모습을 바라보고 얼룩투성이 벽 위에 그때껏 찬 여자들의 얼굴과 몸을 하나하나 그렸다. 그러나 용케도 다케타니 쇼자부로는 그 형무소에서 살아 일본으로 귀국한 딱 2명의 일본인 중에 한 명이 되었다. 다케타니 쇼자부로가 훌쭉하게 야인 몸 하나로 일본으로 돌아온 것은 1946년 봄이었다. 돌아와 보니 도쿄의 집은 한 해 전 3월 도쿄 공습 때 불타버리고 없었다. 부모님도 그때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딱 한 명뿐인 형은 버마 전선에서 형만불만된 채였다. 결국 다케타니 쇼자부로는 고아의 몸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별로 슬퍼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고 그다지 충격도 받지 않았다. 물론 상실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법이다. 그는 그때 30살이었다. 외톨이가 되었다고 아무나 붙들고 하소연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다. 단번에 몇 살을 먹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이상의 감정은 그다지 일지 않았다. 그렇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다케타니 쇼자부로는 살아남았고 일단 살아남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그는 옛날에 알고 지내던 이와 함께 재즈 밴드를 결성하여 미국 기지를 전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재능이
싹싹함을 발휘하여 재즈를 좋아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서위와 친구가 되었다. 서위는 뉴저지 출신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다. 그도 클라리넷에 상당한 솜씨를 갖고 있었다. 보급부에 관계하는 덕분에 필요한 레코드가 있으면 얼마든지 본국에 주문할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은 틈만 나며 함께 연주를 하였다. 서위의 숙소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보비 허킷이나 잭 티가든이나 매니 굿맨이 하는 연주가들의 재즈 레코드를 듣고는 열심히 곡을 흉내내었다. 소희는 그를 위하여 당시에 입수하기 어려웠던 식품과 우유, 술 등을 얼마든지 조달해 주었다. 뭐 그런 대로 견딜 만한 시대로군 이라고 타키타니 쇼자부로는 생각하였다. 그가 결혼한 것은 1974년이었다. 상대는 어머니 쪽의 먼 친척 아가씨였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나 차를 마시면서 친척 소식을 듣고 옛날 이야기도 하였다. 그 후에 두 사람은 오고 가고 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별거리 끊김없이 아마도 그녀가 임신한 탓에 다시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데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토니 타카타니가 아버지의 입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토니 타카타니는 아버지 타카타니 효자부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는 알 수도 없었다. 예쁘고 차분한 아가씨였지만 몸은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결혼한 이듬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어머니가 죽었다. 갑자기 죽은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에 타 재가 되었다. 아주 조용한 죽음이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고통이란 말한 고통도 없이 스르륵 사라지듯 죽어버렸다. 누군가가 뒤로 돌아가 살며시 스위치를 끈 것처럼 타카타니 쇼자부로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좋을지 자기 자신도 잘 몰랐다. 그는 그런 감정에는 서툴렀던 것이다. 무슨 평평한 원방 같은 것이 가슴속에 쏙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물체이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그 물체는 내내 기기에 있으면서 그가 그 이상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정지하였다. 그 덕분에 타키타니 쇼자부로는 한 일주일 정도 거의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병원에 맡겨둔 아이마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소희는 그를 육친처럼 위로해 주었다. 매일 두 사람은 기지의 바에서 술을 마셨다. 자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은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고 라고 소희는 그에게 강력하게 말했다. 그는 소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몰랐지만 아무튼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도 상대방의 호의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희는 문득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타키타니 쇼자부로는 아직 아이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소희는 자기의 퍼스트 네임이 토니를 일본 아이에게 붙여주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토니라는 이름은 일본인 아이의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소희의 머리에
그것이 적합한 이름인지 아닌지 하는 의문은 미처 떠오르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다키타니 쇼자 프로는 집으로 돌아와 종이에 다키타니 투대란 이름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며칠 동안 바라보았다. 다키타니 쇼자 프로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앞으로 당분간 미국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고 아들에게 미국식 이름을 붙여두면 무슨 편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이름 탓에 다키타니 토니는 학교에서 혼을 안 하고 눌림을 받았다. 그가 자기 이름을 말하면 상대방은 이상하다는 묘한 표정을 짓든가 아니면 얼굴을 찡그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무슨 짓궂은 농담처럼 받아들였고 그 중에는 화를 내는 인간도 있었다. 토니 다키타니는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완전히 외톨이로 자라고 말았다. 친구나온 친구 한 명 생기지 않았지만 그는 별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혼자라는 것은 그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좀 가장하게 말하자면 인생의 어떤 전제 조건이기까지 하였다. 철이 들었은 무렵부터 아버지는 툭하면 악단을 데리고 연주 여행을 떠났다. 어렸을 때는 파출부가 그를 보살펴 주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그는 무슨 일이든 혼자 해낼 수 있게 되었다. 혼자서 반찬을 만들고 혼자서 문단속을 하고 혼자서 잠들었다. 외롭다거나 쓸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듣기보다 스스로 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 다케타니 쇼자 프로는 아내가 죽은 후 무슨 속셈인지 두 번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물론 변함없이 무수한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중 한 명도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없었다. 그도 아들처럼 혼자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런 생활로부터 흔히 상상하는 만큼 소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엇비슷할 정도로 습관적인 고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인간이라서 어느 쪽이든 먼저 마음을 열려고는 하지 않았다. 딱히 그래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다케타니 쇼자 프로는 아버지의 구실을 하기에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었고 토니 또한 아들 구실을 하기에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토니 다키타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매일 방에 틀어박혀 혼자 그림만 그렸다. 특히 기계 그리기를 좋아했다. 연필심은 바늘처럼 뾰족하게 깎아 자전거니 라디오니 엔진이니 하는 것들의 세부를 정교하게 그리는 것이 특기였다. 꼭 그릴 때도 인맥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그렸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그렇게밖에 그릴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과목의 성적은 별로 우수하지 않았지만 미술 성적만큼은 항상 탁월했다. 미술 대회가 있으면 대개 최우상을 받았다.